대충요, 집중해서 한국 사회 현실을 연구해온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올해 어떤 일이 보일 건가 눈에 빤히 보여요. 올 말 12월에 가면 한국에 어떤 사태가 벌어져 있을 건가 불을 보듯이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신용위기, 부채위기,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거처럼 뭐 세계은행이나 IMF나 뭐 미국이나 G20가 도와주러 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한국의 경제 위기가 생기면 전적으로 그것은 한국이 해결해 가야 될 문제지 국제적 차원에서 돕는다.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각자 도생의 지금 사회가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등장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보면 매우 암울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이 7개월째 줄었다. 올해 일자리 한파가 거세질 듯 보인다. 1%대의 성장 등 경기 둔화 여파. 지금은 1%라고 하지만은 올해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거고 무역 적자가 이 100조 단위가 훨씬 넘어서 몇백 조가 될 수가 있고 실업률 상승도 불가피할 거다. 급상승하겠죠. 정부가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양질의 노동시장을 확충을 하고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을 70%를 풀겠다 하지만 돈을 그런 식으로 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지요. 그러면 구조적 문제라는 것은 은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위기가 왔다고 가정하고 위기 대응 플랜, 이 컨티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불황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의 그냥 불황과 구조적으로 그냥 밀어닥친 30년 이런 장기 불황의 차이는요. 대공황이냐 경기 침체냐라는 그런 차이만큼의 간극이 있지요. 그래서 작년에 82만 증가했던 고용이 올해는 8만 명대에 예측이 된다. 일자리 한파 경보가 지금 울리고 있다. 코로나 기저 효과가 꺾여서 증가세가 둔화됐다. 코로나로 일자리가 사라졌다가 코로나가 사라진 건 아니고 그냥 코로나 규제를 푸니까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착시 현상이 보이죠. 왜? 바닥에서 오르니까. 그래서 미국도 뭐 4%, 5% 성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기가 둔화되어서 성장 없는 고용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서비스직이 지금 이 생산직을 대신했는데 서비스직에서 지금 자영업자도 어려운 상황인데 얼마나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은 경험이 없는 신규 채용, 청년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 3명 중에 1명은 우울하다. 서울연구원이 청년 5,000명을 조사하니까 15%는 극단적 생각까지도 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취업한 청년들의 우울증 비율이 32.8%인데 실업한 청년들은 42.6%로 10%의 간극이 있다. 그래서 서울 청년이 느끼는 노력 대비 공정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는 사회인가 하니까 62.3%가 아니다.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중요하다는 질문에도 60.3%가 동의하지 않는다. 외국에 비해 한국의 청년 세대가 살만한 나라인가 하니까 62.3%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도 기본적으로 그들의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부모가 가진 계급적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도 그대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국면에서 지금 신규 취업뿐만 아니라 해고하고 실직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폐업 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 바닥부터 균열이 발생하니까 한국의 국민의 한 40%, 약 2천만 명은 엄청난 고난을 겪는 한 해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이 오래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그들 심리가 어떻게 변해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한국의 종교단체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거의 모든 종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대성을 합니다. 이웃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에 비해서 한국이 얼마나 종교들이 다 장사가 잘 되는 나라인가 하는 것은 성직자들이 스스로 잘 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태평성대의 신도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 각 종교들이 부유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을 기복신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 그래서 중세에 면죄부를 팔았듯이 지금 결국은 기복신앙을 한국 사회에 조성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으려고, 돈이 좀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 가정에서 지었던 죄를 쉽게 용서받으려고 다 종교로 몰려갔어요. 그래서 장사가 한국의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잘 됐죠. 종교 기관들이요. 자, 이제 그들의 신도들의 상당수가 생존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종교들이 뭘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공황에 1929년에 빠져들면서 사회주의화가 되거나 그 난동이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뉴딜이라는 부분으로 성화시켜서요. 어떤 행태로든지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과정에는 그야말로 미국의 민간과 관이 서로 협력을 하게 되는 그런 정신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는 종교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미국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이요. 이 소련에 이어서 나타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이 부패나 양극화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썩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회주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미국이 사회주의가 되지 않고 버틴 힘은 저는 종교적인 그런 정신들이 바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계가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그런 것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연구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미국이 사회주의화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단지 미국 정부의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만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요, 지금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국민은 어디에 기댈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요, 경제 위기에 빠진 국민을 갖다가 어떻게 구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별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 그런 것조차도 가능성으로서 상정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코로나 몇 년 위기 동안에 종교기관들은 난리였습니다. 신도들이 교회나 절이나 성당으로 오지 않으니까 수입도 줄었을 거고. 자, 그래서 코로나 규제에 대해서 종교단체들도 앞장서서 풀으라는 이런 일도 많이 했어요. 또 그간에 한국의 지난 한 10년간 정치적 대립이 역대 최악으로 격화되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종교단체 성직자들이 가담을 해서 정치적인 그 극단적 양립에 기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경제 위기가 와서 생존적 위기에 내몰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종교가 과연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지금 교회나 절이나 성당이 문을 열어 제끼고 헌금받은 모든 돈을 가지고 밥을 이렇게 신도들에게 제공하고 신도든 비신도든 국민을 향해서 그런 구휼에 나설 거다. 그런 정신이 한국의 종교기관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배고픈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밥을 공짜로 주는 데는 새벽부터 줄을 서는데 그런데도 점점 지금 IMF 때 했던 종교기관의 역할만큼도 지금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점점 밥 주는 교회도 줄어들고 사찰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제위기 대공황을 겪고 나면 한국의 종교가 살아남을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부 기구는 냉정하게 경제 위기가 오기 전까지 위기라고 말도 하지 않고 버티다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종교 단체가 그들의 종교의 목적이 널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허기진
대중들을 구원한다라는 목적이라면 이미 한국의 종교기관들이 뭘 해야 되는가 알만한 거 아닙니까? 교회나 사찰 등을 일으키기 위해 헌금을 받고 새로운 그 예배 기간을 짓는다고 특별 헌금을 받고 이렇게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얻었던 그런 거대한 권위들, 대단한 그 성직자들의 권위, 그리고 그들의 사치, 이제 배고픈 대중들에게 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국의 종교기관들이 이제 막장에 이르렀다. 배가 고파진 대중들이 한국 종교의 본질을 보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오늘 강조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